최소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도 주는 정부 창업 지원 패키지들 다 좋은데 1년에 딱 한 번만 뽑으니까 만약 이번에 떨어지면 무려 1년을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잘 붙도록 사업계획서를 아주 경쟁력 있게 쓰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심사위원의 눈길을 끄는 사업계획서 꿀팁 무료 온라인 특강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체크하셔서 여러분의 사업계획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 사업계획서 잘 쓰는 것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번에 정부지원금을 도전하는 김에 사업계획서 하나를 제대로 잘 써놓으면 1년 365일 언제든 사업자금을 구할 수 있는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점이죠. 그 기회는 바로 벤처캐피털, 보통 VC라고 하죠. 혹은 엑셀러레이터의 시드 투자, 즉 초기 투자입니다. 근데 VC라고 하니까 에이 뭐야, 그 사람들은 완전 대단한 기술 가진 스타트업한테 막 몇억, 몇십억씩 투자해주는 뭐 그런 데 아니야? 그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그분들도 딱 정부지원금 수준인 5천만 원 정도 선에서는 사업 아이디어와 약간의 시제품만 있으면 꼭 기술 분야가 아니어도 투자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거 참고할 만하겠죠. 자, 이때도 사업계획서가 당락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지원금 도전하는 김에 사업계획서를 잘 써놓으면 이걸 가지고 여러 VC들의 초기 투자금도 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정부지원금 심사는 기본이고 VC나 엑셀러레이터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는 100% 합격하는 사업계획서를 쉽게 쓰는 꿀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지난 14년간 국내 대표 사내 창업 프로그램인 삼성전자, 스랩인사이드는 물론 SK텔레콤, CJ 온스타일 등에서 300개가 넘는 사업계획서를 코칭하고 심사해온 저희 경험과 노하우를 꾹꾹 눌러 담았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혹시 정부지원금 얘기하다가 VC, 엑셀러레이터라니 이거 너무 나간 거 아니냐? 라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또 그렇게 볼 게 아닌 게요. 일단 정부지원 패키지 모집 공문을 찬찬히 뜯어보시면 뒷부분에 서류 심사 면제 대상자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에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중기부 등록된 업체로부터 5천만 원 이상 투자 실적 보유 기업, 이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죠. 즉, VC들이 오케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계획서라면 정부지원금 심사는 프리패스 해주겠다라는 말이니까 우리는 정부지원금에 도전하는 김에 조금만 더 욕심내서 VC나 엑셀러레이터들의 눈높이까지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써놓고 이걸로 일타쌍피를 노려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 몰랐던 분들 은근 계셨죠? 제 채널은 이렇게 놓치기 쉽지만 알고 나면 사업 창업에 도움되는 세세한 정보, 꿀팁 소개하는 채널이니까요. 이런 거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타이밍에 구독 버튼 누르셔서 필요한 내용들 제때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근데 사업계획서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게 막상 쓰려면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제가 지난 14년간 본 바에 따르면 저의 결론은 이래요.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쓸 말 자체가 없으니까 특히 초보분들은 사업계획서 쓰는 게 특히 더 힘들다라는 거죠. 보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분들은 오히려 사업계획서를 쉽게 씁니다. 그동안 많이 써봐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사업이 구체화되어 있으니까 이것저것 쓸 말이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작년 매출 얼마 했다. 이런 굵직한 고객사가 있다. 최근 3년간 매출이 몇 %씩 늘었다. 앞으로 신제품이나 신규 서비스 이런 거 준비하고 있다. 등등등. 이뤄놓은 성과가 많으니까 쓸 말이 많은 거죠. 이 내용들만 잘 정리해도 사업계획서가 금세 뚝딱 만들어져요. 만약 여러분의 사업이 3년을 넘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면 이런 분들은 내용 정리하고 자료 시각화하는 방법 정도만 배우면 충분합니다. 근데 올해 정부창업지원금 노리는 분들, 특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예비 창업가거나 사업한 지 아직 3년이 안 된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잘 정리하는 방법 말고 무슨 말을 써야 할지를 잘 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안 배우고 지원사업 컨설팅 하는 분들이
알려주는 정리하고 다듬고 자료 시각화하는 등등의 방법만 배워버리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알맹이가 없는 속빈 강정 사업계획서를 쓰게 되니까 이 점은 꼭 기억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아직까지 맨땅에 헤딩 상태인 사업 3년차 이내인 사업계획서에 쓸 말이 딱히 없는 분들도 주저리 쓸 수 있게 만드는 저만의 비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비법은 바로 엘리베이터에서 시작해 할머니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가쁜 엘리베이터? 할머니? 이게 무슨 뜬금포인가 싶으시죠? VC들이 쓰는 용어 중에 엘리베이터 피치 혹은 엘리베이터 스피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이 엄청나게 바쁘고 만나기 힘든 VC에게 투자를 좀 받고 싶은데 이분이 내가 사업계획서 보거나 발표 드릴 시간은 없으니까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회의실 가는 짧은 시간을 내줄 테니 이 시간 동안 한번 여러분의 사업을 짧게 소개해 보세요 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때 여러분은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여러분의 사업을 소개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이 사람이 혹해서 투자해주지?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뒤죽박죽 되면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나 스스로 내 사업에 대한 굵직한 뼈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니까 짧은 몇 마디로 설명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사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who, what, how로 내 사업을 설명하는 짧은 문장을 먼저 써봅니다. 즉, 내 사업의 타겟 고객은 누구인지,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남들과 다르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서 돈을 벌고 사업을 키울 생각인지 이걸 먼저 써놓고 이걸 재료 삼아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간결하게 내 사업을 설명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타겟이 누군지는 알겠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거지? 그게 사업이 될 정도로 규모가 큰 타겟인가? 혹은 이 사람의 사업 아이디어가 뭔지는 알 것 같은데 근데 시중에 이미 있는 경쟁자들 거랑 뭐가 다른 거지? 등등등의 궁금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재료로 만든 3개의 문장에 이런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 구체적인 내 제품 서비스에 대한 내용 등등을 덧붙여 나가는 거죠. 이때 어느 정도로 명쾌하냐면요. 제가 늘 사업개발 코칭이나 사업계획서 코칭에서 입에 달고 사는 나의 사업에 대한 이해가 1도 없는 지나가는 할머니도 알아들을 수준으로 쉽고 명쾌하게 설명이 되는 보충 내용들이 각 문장에 맞게 따라 붙어야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게 엘리베이터 피치에 쓸 수 있는 3개의 핵심 문장을 먼저 쓰고 이 문장의 내용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 지나가는 할머니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를 붙여 나가다 보면 어느새 뼈대가 튼실하게 갖춰진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집니다. 참 쉽죠?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 쓸 말이 없어서 막막한 사업 초보분들은 처음부터 막 지원서에 있는 양식을 채우려고 하거나 PPT부터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 사업계획서 내용을 채우시기가 한결 수월해지실 겁니다. 자,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럼 쓸만한 자료나 데이터는 어디서 찾는 게 좋은지,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을 넣는 게 설득력이 높아지는지,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첫 부분에서 어떻게 관심을 확 끌 수 있는지 등등등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아직 드려야 될 말씀이 참 많은데요. 이 내용들을 1시간 정도로 정리해서 1월 16일 오후 8시에 줌에서 무료로 온라인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이 특강에서 오늘 못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마저 소개해드리고요. 제가 코칭했던 VC들에게 초기 투자를 받았던 사업계획서의 단계별 발전 내용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아주 고퀄의 자료나 데이터를 공짜로 구할 수 있는 10여 개 넘는 사이트와 검색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온라인 특강에서 나머지 얘기들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